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3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원래 임기는 내일 모레 15일까지인데 15일이 일요일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퇴임을 했는데 퇴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이년을 평가를 했고요. 지금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과학, 기술, 의료와 같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소통하고 수구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찰과 사법에 몰아넣는 가히 소용돌이의 사법시대다.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의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 심화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 한쪽에서는 과잉 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 수사라 손가락질한다. 자, 여기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한쪽, 그리고 또 얘기하는 또 다른 한쪽, 어느 쪽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중립적으로 얘기한다면 한쪽은 여권이고 한쪽은 야권이죠. 그래서 그런데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본인이 여기 원인 분석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아까 제가 심화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은 이원석 검찰총장 시대에 와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1990년 중반에 법조팀장을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를 들어서 여권 인사를 검찰이 수사를 하면 여권에서 온갖 압박,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에 대통령 아들을 수사했던 심재륜 중수부장한테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해서 뭐 이런저런 막 주문을 하고 뭐 각하가 울고 계십니다.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압박을 받았던 그 회고들이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심재륜 중수부장한테 그 얘기를 직접 들었죠. 자, 그럴 정도로. 그리고 그러면 그때는 초반에 그 중수부에서, 대검 중수부에서 김현철 씨를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했었죠. 근데 난리가 나는 바람에 중수부장을 바꿔서 다시 수사를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벌써 이제 한 30년 가까이 지났죠. 그러나 검찰의 행태는 별로 변하지 않았고 검찰을 바라보는 여야의 그 진영적 시각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대로 오히려 심화됐다. 그럼 그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저는 어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심화된 원인의 하나를 제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검찰은 마음대로 주무를 거다. 과거는 그래도 대통령들이 검찰총장 출신은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일종의 직행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을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더군다나 특수부 검사인데.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씌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당 사람들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 하나는 확실하게 잡아주겠구나. 구속시키겠구나. 지금도 제 댓글에 보면 이재명 구속시킵시다. 구속시킬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구속시킵니까? 사태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봐야죠. 구속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구속을 못 시킵니다. 그 헌법 바꿀 수 있겠습니까? 헌법 바꾸려면 또
국회 통과해야 되고 국민투표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이죠. 불가능한 거를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특히 야권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검찰을 마음대로 잡고 주물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초래됐다고 공격을 할 것이고, 또 여권에서는 아니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검찰 제대로 장악 못하냐? 이재명 대표 하나 제대로 구속 못 시키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의 이년을 평가한 거는 저는 뭐 정확한 게 평가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자 뭐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월이라는 예상 이원석 검찰총장은 본인이 검찰총장 된 이후에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여권에 관대하고 야권에 가혹하다는 검찰의 흑역사. 과거 보면 검찰은 권력의 주구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권력의 주구다. 표현에 문제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권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검찰, 과거 검찰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검찰도 큰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본인의 뜻을 충실히 수행할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사법고시 동기인 정상명 검찰총장을 임명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했고요. 그 후에 적폐청산 뭐 이런 걸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에는 적폐청산을 확실히 하라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까지만 해도 적폐청산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확실히 했죠. 근데 그때는 국민적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 국민적 지지가 과연 적폐청산을 확실히 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율을 유지했기 때문이냐,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때도 적폐청산의 무리수가 많았습니다만은 그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문재인 대통령 초반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은 거죠. 그 지지율 하락하지 않은 데에 또 본인의 지지율 관리라는 뭐 이런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해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제가 사실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안 했습니다. 그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시각은 이원석 때만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역대 정부 때 늘 이랬다. 그러면 이원석은 만약에 본인이 그런 거를 탈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지난 2년과는 좀 다른 접근법을 택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검찰총장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완벽하게 중립을 지킬 것이다 기대도 안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그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국민이 바보처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래 지금까지 검찰의 여야 정치권에서 볼 때 여야의 완전한 중립지대에 있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나마 중립지대에 좀 가까웠다 하는 건 노무현 정부 초기인 송광수 검찰총장
그때 중립지대에 가까웠다. 그것도 그 정도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원석 마찬가지죠.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 윤석열 때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뜻하는 바대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칼을 휘둘렀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검찰총장으로 넘어가서부터는 자, 그 칼이 여권을 향하니까, 그 당시의 여권을 향하니까 여권에서 탄압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죠.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낸 일이죠.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야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갈라서 검찰을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충분히 잘 알았을 텐데, 본인도 뭐 어느 정도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그 노력의 시동이 조금 늦게 걸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막판에 김건희 여사를 어떤 식으로든 검찰로 불러서 조사하려는 노력, 뭐 저는 그게 올해 초반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는 엄청난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못했죠. 그게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 이원석 검찰총장 간의 알력,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버틴 거죠. 그러나 그 시동을 만약에 조금 일찍 걸었다면, 그러면 그 검찰이 뭔가 그래도 그 여권에 손을 대려는 노력, 이런 부분이 국민적 평가를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겨우 막바지에 가서 뭐 어떻게 좀 의도적인 균형을 맞춰보려고 했던 노력, 그때 때가 이미 늦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우리가 흔히 정치검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검찰이 기본적으로 정치검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들 본인들 출세해야죠. 검찰총장 자체가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니까 대통령의 뜻을 맞춰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정치검찰과 검찰의 정치적 감각은 조금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선정해서 했다라고 할지라도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 개선, 인식 개선, 이런 거를 검찰총장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야 정치권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돈봉투 사건, 뭐 그런 것들이 불거졌습니다. 그걸 일부러 인지수사를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근 전 사무총장 수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거기서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몇만 개가 나왔고, 그거 그냥 묵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거 그냥 덮을 수가 없죠. 자, 그랬으면 여권이라고 범죄가 없겠습니까? 여권에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좀 필요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건 누가 결정하냐? 용산 대통령실에서야 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검찰총장이 결정을 해야죠. 검찰총장이 야, 이렇게 되면 뭐 자꾸 야당을 상대로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여권 것도 좀 노력을 하자,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되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이 바로 퇴임하는 날 얘기했듯이 양쪽으로부터 공격은 뭐 그래도 받긴 받겠지만 적어도 강도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약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검찰총장은 어차피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 대표 구속했다. 뭐 구속은 검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구속은 뭐 저는 어차피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짜놓은 체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힘들었을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영장전담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해 놓은 사람이니까 아마 그 상황을 맞춰서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내기가 이원석 검찰총장뿐만 아니고 어떤 검찰총장이라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느 한쪽의 편을 확실하게 들었다. 이러면은 한쪽으로부터 환호를 받을 것이고, 그러나 반대편으로부터 또 악마와 수준이 아니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약간 그런 운명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검찰총장이 조금 더 어찌 보면 정치검찰이기 때문이 아니고 조금 더 정무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검찰총장 등 대검 검찰 지휘부에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뽑은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대가 있을 겁니다. 이 기대를 부응하다 보면 또 야권에서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것이고 악마와 그 이상이겠죠. 뻔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롭게 취임하는, 다음 주에 취임할 텐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아마 저 유튜브 듣고 계신 분들도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이재명 구속해야지. 그 구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다 기소해서 이재명을 끝까지 괴롭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약간 중립지대에서 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또 아니야,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지. 그럼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검찰총장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러면 검찰 조직을, 그 조직에 대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는 개선하려는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본인을 그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현 대통령일지라도. 그래서 그런 노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너무 뒤늦게 시동을 걸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어차피 또 여야가 갈려서 뭐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이제 주문을 할 것이고, 야당은 또 마찬가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 후에 회고했듯이 양쪽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검찰 지휘부는 그 공격의 강도를 최소화하고 대신 양쪽으로부터 어느 정도 또 평가할 부분까지도 있는, 이렇게 되려면 진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저는 검찰총장이 적어도 초반에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 뭐 이원석 검찰총장의 2년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뭐 무슨 이재명 대표와 뭐 내통했다 뭐 이런 여권 일각의 시각, 뭐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다만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 이 마지막 순간에 그걸 조금 더 심화가 아니고 완화하려는, 아마 그런 시동을 좀 늦게 걸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